오늘 영상은 코인과 선물 거래가 처음이셔도 끝까지 보시면 5가지를 몸에 붙이게 만드는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켜고도 손이 떨리지 않게 가장 쉬운 말로만 쭉 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를 순서대로 잡고 마지막에는 롱과 숏 타이밍까지 정리해서 영상 하나로 매매 루틴이 완성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놓치지 않게 흐름도 깔끔하게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따라하기 방식입니다. 가입부터 차트 여는 법, 주문창 보는 법, 시장가와 지정가 차이까지 제 화면을 그대로 복사하듯 따라오시면 됩니다. 처음 한 번만 넘기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처음엔 주문 버튼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눌러야 안전한지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화면 구조만 이해하면 코인 거래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이야기입니다. 자극적인 소문은 걷어내고 실제로 통하는 핵심 흐름만 뼈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전이니까요. 수수료가 높으면 실력과 상관없이 계좌가 빨려 들어갑니다. 오늘 그 구멍부터 막아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을 목표로 하는 단타 루틴입니다. AI로 그날의 체크리스트와 진입 조건을 뽑아두면 감으로 들어가는 실수가 줄고 판단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루틴이 생기면 흔들림이 줄어요.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실제 주문을 넣어보면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몸이 먼저 익힙니다. 실전 감각은 눌러봐야 생깁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세팅 방법과 100달러 받는 가입 방법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같이 열어두시면 중간에 길 잃을 일이 없습니다. 따라오는 속도가 확 올라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곧장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 입금 없이 매매를 진짜로 연습할 수 있고 레버리지에 익숙해지면 몇백만 원 단위 경험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큽니다. 100달러는 큰 돈이 아니라 실전에서 손을 익히는 연습 티켓입니다. 한번 눌러보고 한번 정리해보는 경험이 쌓이면 다음 매매에서 실수가 확 줄고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머리 아픈 이론 없이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이 1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어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인 지금 그 1000만 원이 얼마로 불어났는지 비교하면 왜 다들 코인을 말하는지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으니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은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꾸준하지만 폭발적이진 않습니다. 금은 더 묵직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것이고 202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160만 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하게 버텨줍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고 치면 2026년에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정감은 있어도 2배, 3배가 쉽게 나오진 않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수준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인데 결과가 다른 우주로 날아간 느낌이죠.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이 정도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 투자라는 선택지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크지만 성장 속도가 다른 시장을 아예 안 본 척하는 건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코인 거래는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올라갈 것 같으면 롱으로 베팅해서 수익을 노리고 내려갈 것 같으면 숏으로 베팅해서 하락에서도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방향의 문이 2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투자처로는 가장 좋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요소가 코인으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해외 거래소의 핵심 기능이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거나 제한이 많은데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있어서 보유한 금액보다 크게 베팅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큰 판을 만지는 구조죠.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쓰면 100배까지 가능한 곳에선 5천만 원 규모의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 큰 파도를 타는 대신 수익도 손실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것입니다. 매매 실력보다 먼저 환경이 내 편인지부터 맞춰야 시작선이 공평해집니다. 거래소가 불리하면 매매가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레버리지, 수수료, 세금 이 세 가지가 선택을 밀어붙입니다. 하나씩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해져 해외로 몰립니다. 소액일수록 더 끌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단타를 많이 할수록 남는 돈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수수료는 매매할 때마다 빠지니 누적이 무섭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반면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심리를 강하게 흔듭니다. 결국 자금이 움직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가 있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거래소 이름과 가입 흐름을 거기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확인해주세요.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계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수수료가 0.055%라고 치고 1,000만 원 단타에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체감이 확 옵니다. 20배면 포지션 규모가 2억 원이 됩니다. 이때 진입할 때 한 번, 청산할 때 한 번 수수료를 내면 1회 거래의 수수료가 22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퍼센트가 큰 돈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빠지는 셈입니다. 방향을 맞춰도 수수료가 수익을 삼켜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비싸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단타에서 수수료를 줄이는 건 승률을 억지로 올리는 것보다 훨씬 확실한 개선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수수료 이야기를 유독 강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단타는 수수료를 잠그는 순간부터 게임이 바뀝니다. 같은 실력이어도 최종 성적표가 달라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로 나눕니다. 수수료가 저렴한지, 거래가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2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4%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타는 누적이라 이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거래 방법의 간편함도 중요합니다. 메뉴가 직관적인지, 주문 넣는 과정이 단순한지, 실수 방지 기능이 있는지 같은 것들이죠. 초보일수록 복잡함이 곧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단순한 화면이 유리합니다. 한국어 지원은 더 체감이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이런 실시간 한국어 지원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급할 때 한글 상담이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로 비교됩니다. 단수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전략의 폭입니다. 다만 배수가 커질수록 더 정교한 진입이 필요합니다. 원화 입출금도 체크해야 합니다. A 거래소는 원화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 직접 입출금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차이가 동선을 길게 만듭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수수료 할인 세팅과 100달러 이벤트를 어떻게 받는지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흐름 끊기기 전에 고정 댓글을 열어두시면 훨씬 편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바로 확인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수익을 결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타이밍이 늦으면 같은 방향도 손해가 납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포지션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하는 하락 베팅입니다. 롱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반복되면 롱 쪽으로 힘이 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을 때가 포인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추세, 이동평균, 가격 흐름이 한 방향으로 겹치면 롱 근거가 단단해집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규제 완화, 기관 진입, ETF 승인 같은 호재가 겹치면 탄력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숏은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약해지는 패턴이 나타나면 하락 쪽으로 힘이 쏠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숏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은 상승세 약화 신호일 수 있어 숏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을 키웁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런 재료가 겹칠 때는 숏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큰 도움이 됩니다.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가 대표적입니다. 추세와 변동성을 한 겹 더 읽게 해주니 진입이 덜 흔들리고 근거가 또렷해집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RSI 값이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열과 바닥을 가늠하는 온도계입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추세 전환과 변동성 폭을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차트 흐름, 거래량, 뉴스, 지표가 한 방향으로 겹칠 때가 승률이 높습니다. 한 가지만 믿고 들어가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는 꿀팁과 링크를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